일단은 국민의힘이 당원을 바꾸는 데까지는 착수를 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비상상황 요건을 명시했어요. 당원에. 당대표 사퇴 등 거리,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.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숫자를 썼죠. 5명 중 4명 이상 사퇴 등 상황에선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.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 비대위 설치 의결한 경우 사실 지금 상황에 다 해당이 돼요.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무슨 비상상황이냐라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법원 판결에 대응을 한 거죠. 이 비상상황인데 법원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냐. 아예 당원에 넣어버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넣고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비상상황 요건은 갖췄어요. 지금은 국민의힘 당원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게 됐군요. 거기에 한 가지 더해진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사퇴 표명을 했고 맞지 않겠다라고 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명백한 비상상황이 됐습니다. 당원에 따라서. 지금은 비상상황이다. 그러면 국민의당의 입장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준비되면 전해주시죠. 김광선 변호사님. 네. 이준석 전 대표는 코웃음. 코웃음. 그게 뭔 비상이냐. 나 쫓아내려고 그러지. 라는 입장은 변함없고 그런데 당원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. 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보세요? 일단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을 했잖아요. 그때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여러 가지 꼼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퇴했다고 말을 해놓고도 최고위에 가서 어떤 결정에 참여하고 이런 방식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그 과정이 보면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. 그래서 더구나 비상사태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을 인용을 해준 거거든요. 이준석 대표에.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틀리다. 왜냐하면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사실 전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했잖아요. 당대표도 없어졌어요. 거기다 또 직무정지 됐어요. 그러니까 또 새로운 비대위가 하면서 또 비대위가 또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또 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해놨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처분 자체를 할 이익이 없어요. 그러면 결국 그 재판에서는 가처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제가 볼 때는 당원 고쳤잖아요.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당 최고위원도 존재하지 않고 비대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건 맞아요. 물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꼼수다 도돌이표다고 비판을 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일단 법원서 개입해서 재량으로 이걸 아니다 기다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좁아 있다고 보고요. 알겠습니다. 네,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사숙고해서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총을 난사하듯이 공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부메랑이 돼서 이준석 대표한테 돌아갈 것이다. 이렇게. 지금 자중자애를 해야 될 분들은 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핸드폰이 사진을 찍히고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거든요. 저는 자중자애 좀 제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